한국인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홍익인 간의 정신부터 빨리빨리 문화, 공동체 정신, 불의를 못 참는 민족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그중 단연 1등은 흥과 끼가 많은 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로부터 아시아에서도 한국인들의 흥은 유명했는데요. 현종실록 1662년 7월 기록에 보면 전남 무안의 어민 18명이 풍랑으로 떠돌다 오키나와까지 갔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어 헤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키나와인들이 갑자기 북을 가져다 줬다는데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북치며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키나와인들이 조선인이구나 해서 자신들이 아는 조선 사람을 소개해줬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그리고 그 흥은 전 세계에 K 콘텐츠를 한류라는 이름으로 퍼지게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문화중심 대표 최준식 교수는 한국인은 누구나 반쯤은 무당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를 때는 700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는 온 국민이 금을 모으고 관광버스에 타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5시간 내내 날뛰고 전국의 노래방에서 밤마다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 밤새 뛰는 무당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피를 물려받아 아직까지도 노래방이나 코인 노래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흥을 분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민족성을 가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죠. 스웨덴은 억세고 모진 약탈자였던 바이킹의 후일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줍음을 가진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흥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던 찰나 스웨덴 출신의 헐리우드 여배우가 한국의 노래방 문화에 푹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흥이 가득한 한국인들을 위해 생긴 최초의 노래방은 1991년 4월 부산 동아대 앞 로얄 전자오락실이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생긴 코인 노래방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6평 정도 되는 공간에 300원의 동전을 넣으면 반주가 나오는 기기가 있었죠. 그리고 흥을 사랑하는 한국답게 노래방은 생긴 지 2년 만인 1993년 전국에 2만여 개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노래방 문화에 푹 빠진 유명 여배우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1988년에 태어난 스웨덴 여배우인 알리시아 빈칸데르였는데요. 툼레이더, 데니쉬걸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베를린 영화제 유럽배우 신인상,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등 온갖 상을 휩쓸면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할리우드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무엇보다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결국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오스카 트로피를 손에 넣은 그녀였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미국의 TV쇼에 출연해 한국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말해 놀라움을 샀는데요.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처음 한국에 방문했던 것은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에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린 알리시아는 미국 TV쇼에서 한국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인을 환대해준 한국 영화 팬들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노래방도 가봤어요. 다만 한국을 구경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게 제일 아쉬워요. 한국은 지금도 고향처럼 그리워요라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 극찬을 했는데요. 그녀가 뒤이어 덧붙인 말은 놀라웠습니다. 알리시아는 한국의 노래방에 대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준비된 작은 무대에 선 기분이었죠. 미국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물가물한데 그날처럼 어린아이같이 신나게 놀았던 적은 처음이었어요라고 한국의 문화 중에서도 노래방 문화를 으뜸으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패션 잡지 엘르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노래방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 정말 한국의 노래방이 인상 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비칸데르는 보통의 내성적인 스웨덴인답지 않게 평소 친구들과 활동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으며 남편,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이 많은 스웨덴에서는 한국의 노래방과 같은 시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시설의 수준이 별로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노래방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한국의 노래방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문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는데요. 한국의 노래방은 조금만 길을 걸어도 나오고 자신이 갔던 어떤 노래방보다도 훨씬 쾌적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제일 놀라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노래방 서비스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결제하고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한참 지나도 다들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추가 요금을 낼 줄 알았는데 노래방에서 서비스로 무료 시간을 추가해줬다는 말에 깜짝 놀랐죠. 한국의 대다수의 노래방에서는 대기 손님이 많지 않다면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서비스 타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1시간을 결제했는데 1시간을 더 줘 목이 쉬도록 부를 수 있었다는 경험담도 많죠. 모든 게 칼 같은 외국의 자본주의와는 달리 한국의 반찬 리필처럼 한국 노래방의 서비스 시간은 그야말로 외국인들에게는 따뜻한 정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 노래방이지만 서양에서 나고 자란 알리시아에게는 무척이나 특별한 장소로 느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한데요. 그녀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비하면 유럽은 정말로 따분한 동네예요라고 말하며 한국 노래방에 다시 놀러가고 싶다고 말했고,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전 국민이 노래 문화를 즐기는 나라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도 한국 노래방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한국에서의 이런 기억이 좋았을까요? 알리시아는 이후로도 노래방에 가기 위해 여러 번 한국을 찾았다고 하며 그녀는 어느덧 한국 음악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알리시아는 K-팝에도 푹 빠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K-팝은 동서양 문화의 조화로 태어난 훌륭한 음악이다. 나는 특히 한국어와 영어 가사가 모두 들어가 있는 한국 노래를 좋아한다. 하지만 만약 K-팝이 영어로만 만들어졌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한 수많은 K-팝 음악은 동서양 음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 나도 모르게 한국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바쁜 스케줄 탓에 한국 노래방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한국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는지 2019년에는 한국을 다시 찾아 경복궁을 구경하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죠. 그녀는 한국의 삼겹살집에서 저녁 만찬을 즐긴 뒤 다시 한번 이태원에 있는 노래방에 방문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2021년에는 한국인 감독 저스틴 전이 연출과 주연을 맡은 푸른 호수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연예 언론 더 할리우드 리포터의 인터뷰에 따르면 푸른 호수의 감독 저스틴 전은 그녀가 꼭 이 역할을 맡길 바란다고 편지를 썼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녀에게 간청했어요. 간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녀가 이 역할에 맞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던 저스틴 전은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단숨에 수락하자 무척 놀랐습니다. 푸른 호수는 유명 감독이 만들거나 그렇다고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제작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진작부터 호감이 있던 비칸데르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과 관련된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저스틴 전에게 제의를 받아 무척 기뻤다고 하죠. 특히나 한국인 입양아가 미국에서 겪는 인종차별에 대해 다룬 뜻깊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영화에 출연 기회를 준 것에 무척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그녀의 한국 사랑은 자신에게도 좋은 커리어로 되돌아간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녀가 한국의 흥을 몸소 즐기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